네, 시사 365 프로그램 7호 권력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보겠습니다. 자, 권력 분립 뭔지 압니까? 권력 분립? 왜 권력 분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하죠? 삼권 분립 쓰죠. 삼권 분립. 삼권 분립. 뭐뭐 나눕니까? 입법부, 국회, 사법부, 뭐 법원, 행정부, 뭐 정부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권력 분립이에요. 행정부와 정부, 입법부, 국회, 입법부나 국회. 입법부라고 하면 무조건 국회예요. 견제와 균형. 되게 포괄적이다. 진짜로. 솔직히 이제 이 주제로 글을 쓰라 그러잖아요. 한 100만 개 정도의 다른 글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앞에 다뤄도 뭐 챗GPT 이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별로. 챗GPT 결점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챗GPT의 결점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써봤자 뭐 10개 될라나.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포괄적으로 써놓다니. 그리고 하나 그냥 뭐 시작하기 전에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진짜 제가 말이 빠른 편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진짜 저는 말 빨리 하기 대회, 정보 단시간 내에 많이 전달하기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자신 있어요.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만의 좀 캐릭터로 하기로 했어요. 뭐지 뭐 느리게 들으면 되잖아. 여러 번 다시 들으면 되고. 말을 빨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느리게 전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건데 너무 말이 느리면 시간 아깝잖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는 건 빨리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 되니까. 그죠? 전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자, 윤 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 법률 거부권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런 것도 모르면 찾아봐 제발. 모르면 그냥 난 모른다. 바보다. 이게 하지 말고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한테 인터넷이 있어요. 법률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일까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 거부권? 오씨. 맞아, 법률안 거부권이잖아. 야, 내가 더 잘한다. 법률안 거부권.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로 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앞으로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겠다. 전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올린 실제로 어디 나라더라? 뭐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올렸어요 그런 걸 국회에서. 그럼 내가 피자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나 국회에서 다시 의논해봐 하면서 돌려보내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단순한 정책은 아니겠지만 양곡관리법 제의가 뭔지 알죠? 제의가 그 뭐라 그랬어? 되돌려 그냥 진짜 좀 저급한 표현이니까 그냥 빠꾸 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축제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애들이 뭐라 그래? 선생님한테 저희 학생이 축제 때 이거 하고 싶어요. 안 돼. 빠꾸 먹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네 다시 생각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학생회에서 우리 음식 부스 3개 할게요. 다시 생각해봐. 빠꾸 먹었습니다. 한 2개로 줄인다든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양곡관리법을 냈어. 그랬더니 제의했다. 제의 요구했다. 대통령이 국회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이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야. 핵심이라기보다는 요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4일 초과 생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네. 4일에 얘기했다는 거네. 끊어야 돼 여기서. 4일 이게 몇이야? 4일이네. 그냥 4일 이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4일 동안 초과 생산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월 4일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제2요구권이래요. 아까 말했죠. 제2가 무슨 뜻이라고. 빠꾸 먹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너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 초과 생산된 쌀. 그러니까 쌀을 요새 이런 게 더 흔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쌀을 아주 많이 먹었잖아요. 응? 하루에 뭐 한 끼는 밥을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매일 밥 먹고. 하지만 요새는 뭐 먹어요? 다 쌀국수 먹고 마라탕 먹고 뭐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요새 뭐 가령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여자친구랑 보통 밥 먹으러 갈 때 뭐 먹으러 가요?
백반 이런 거 안 먹으러 가죠. 보통 뭐 먹어요? 마라탕, 떡볶이 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쌀을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뭔가 남아 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안 사면 정부가 매입하는 거. 의무. 핵심은 의무죠. 의무. 무조건 매입하는 거야.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 이런 법안을 냈어. 국회에서.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 핵심 뭐야? 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겠지. 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고로 이거 뭐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냐면 지금 여기 설명된 내용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낸 의견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힘들게 토론해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학생회 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학생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학생회 축제 준비를 했어. 다 회의를 해가지고 다 결정을 했어. 부스 3개 하고 뭐 음식은 뭐 팔고 뭐 불 이거 쓰고 뭐 가스 쓰고 오케이 다 회의를 끝내고 창체부장님한테 갔어요. 창체부장님 뭐라 그래요? 하지마, 안돼, 돌아가 하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힘들게 다 이미 준비를 해놨잖아, 학생회에서. 근데 선생님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창체부장의 고유 권한으로. 그럼 어떻게 기분이 나쁘잖아. 이런 것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실상 은연중에. 그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좋아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거부만 하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애들한테 좀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허락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있을 수 있겠죠. 야당 여당 다르니까. 특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존중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했다는 거예요.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 말이 맞잖아. 야당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은 싫어해요. 왜? 나랑 다른 팀이니까. 그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보다 쌀값이 작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말은 또 기억을 또 해줘야 되겠지. 양곡법 개정안이 뭐래요?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그러니까 가령 사람들은 100석만 쌀을 먹는데 103석에서 105석 정도 생산됐을 때 3에서 5석 정도를 매입한다는 얘기, 혹은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뭐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래요. 이런 거를 뭐 물어볼 수 있겠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로. 제가 저번 강의에서 문제 낼 예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렵게 낼 자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왜 부정적인 입장 피력했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게 당연히. 지가 좋아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왜 피력했겠어요, 그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뭐든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준다. 어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왜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요? 당연하지. 국가는 남은 쌀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이 뭐 한두 석이겠어? 한두 1, 2kg겠어요? 몇천 톤, 몇만 톤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라에서 살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그렇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이거 왜겠어?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어의 핵심이 이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과잉 생산 부추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왜 과잉 생산을 부추기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 왜 부추길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옛날에는 안 팔리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나라가 다 사주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 야, 옛날에는 100석만 먹는데 100kg만 먹는 사람들이 103kg, 104kg 생산하면 3, 4kg를 버려야 돼. 근데 3, 4kg를 나라에서 다 사주네? 야, 그럼 아예 그냥 150kg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 그렇겠죠. 뭐 굳이 왜 경쟁하겠어? 어차피 나라에서 다 사주는데. 비싸게 팔아. 어차피 나라에서 사주잖아. 뭐하러 비료 아끼고 뭐하러 절약해? 다 써 그냥 돈. 나라에서 다 사주는데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일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에서 참고로 이 판단은 누가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 안 했겠죠. 또 옆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 대통령 거부권 제2요구권 법적 절차.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거부권에
또 이의서 첨부해서 국회로 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에서 또 제2한 요구 표결해. 제적의원수 과반 출석 법률안 본회의 상정 규정 없어. 제2결 법률안 최종 확정. 반대 출석 미달 등 부결 법률안 폐기. 그러니까 또 핵심은 대통령 다시 거부권 수용 불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이안 피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하와이안 피자 먹기가 싫어.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때렸단 말이야. 국회로 다시 갔어. 또 의결을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자를 만들면 안 될, 내가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입장이었나요?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 그래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 근데 내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어. 다시 국회로 돌아갔어. 근데 국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피자에 파인애플은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올라왔어. 그럼 난 더 이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해요. 그냥 하와이안 피자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은 거부할 수 있는데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날 28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해 봅시다. 국무위원들, 참고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보통 얘기해요. 왜냐면 국무위원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알면 됩니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 그 당정 협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 숙고는 뭔지 알죠? 깊이 생각하다. 이 의견은 또 있어요. 다시 거부권 행사 불가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확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거죠. 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부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법안 제2결은 제적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 요구를 요건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 항상 3분의 2 찬성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 3분의 2가 반드시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정도는 돼야지 국회 전체 의견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이 가장 핵심이고, 뭐 진짜 마음 먹고 3분의 절반 정도가 반대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당 위원들을 뭐 어딘가 묶어놓는다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게 반드시 물리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수의 뜻을 함께하는 인원들만 포결하면은 굉장히 편향적인 정책이 통과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보통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2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부란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제적 의원 중 여당인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제2결 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 그러겠어? 여당은 보통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요. 그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 여당은 여당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여당은 대통령 편을. 그죠?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식의 글이다. 이게 제목이 뭐였어? 권력분립, 행정부 견제균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포괄적인 제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견제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따라서 이게 하나의 텍스트였던 거고, 자료 이는 또 제가 봤을 때 또 새로운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게 한 단락 자료 3개를 따로따로 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글들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글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제가 지금 뭐 할 게 있어서. 잠시만, 제가 반창고를 좀 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이상민 쪽. 이상민 누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래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가리는 탄핵 심판이 4일 시작됐다. 그러니까 왜 탄핵을 가리겠어? 그러니까 보통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뭐예요? 저런 거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태원 참사 못 막았죠? 그럼 책임을 가려야 되잖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대요.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이 장관 입장이죠.
이게 1번. 이 장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행안부 장관, 나라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지만 이태원에서 그날 트와이스가 밥을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쪽은 사고 발생 전에 112, 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입장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회가 또 뭐라고 반박을 해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신고가 계속됐다. 응? 이미 신고가 계속됐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러다 압사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신고가 됐는데 너네는 왜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못해서 사람을 죽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 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산액 1차 변론 준비 기일 변론 준비 기일이 뭐래요? 설명인데 봅시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그냥 바로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땅땅땅 탄핵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변론 준비 기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본격 재판에 앞서 변론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절차. 이거를 열었대요. 국회는 이태원 참사 책임의 전말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지난 2월 8일 가결했다. 오케이, 봅시다. 해서 정리한 절차를 열었다. 참고로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바로 탄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일단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일단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안을 넘겼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권력 분립에 대한 얘기니까 국회가 이렇게 했으면 또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리에 앉혀놓은 행안부 장관을 지켜내야 되겠죠.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는 꼴을 지켜만 볼 수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또 뭔가 이거에 있어서 방어 조치를 하겠죠. 그게 또 권력 분립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될 거고. 양쪽은 이날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주요 쟁점을 정리할 때마다 맞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여부, 핵심적인 탄핵 여부가 있잖아요. 가령 퇴학 심사를 할 때 핵심적인 퇴학 여부. 이 학생이 뭔가 성폭력을 했다. 그러면은 퇴학 여부의 쟁점은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 빠지면서 그 기간에 집단 뭐 성폭행 혹은 왕따 뭐 이런 거에 가담했다. 이랬다고 하면은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에 맹점이 있겠어요? 퇴학시키는데 아니면은 이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주요 쟁점은 어디 있겠어요? 이태원 참사인 거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에서도 뭐 부분들이 있겠죠.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의 재해 의무 예방. 자, 이게 첫 번째 뭐예요? 헌법 제3조 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게 첫 번째 주요 쟁점이겠죠.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탄핵 소추단 쪽의 주장에 이 장관 쪽은 결과는 참혹하다. 이 결과 참혹해. 사람이 다 죽었잖아. 이 사건이 발생한 진행 경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수많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들의 사회 현상의 일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의 사회 현안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탄핵된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완전 맞는 거지. 그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못 뜨게. 혹은 배가 떴을 때 빨리 뭔가 조치를 했어야죠. 주사 맞고 있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 그런데, 응? 하지만 근데 가령 행안부 장관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고 행안부 장관이 잘려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왜? 10중 추돌 사고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들의 사회 현안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안 됐잖아. 10중 추돌 사고 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매우 끔찍하다. 하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들의 사회 현상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관 측의 윤용섭 변호사는 그런 헬로윈 행사에서 사람이 좀 모인다고 큰 사고가 날 것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일반인 심정에서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 말도 맞죠. 각자 입장에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 헬로윈 행사에서 사람이 모이니까 큰 사고가 나겠다. 이상하다고 말했다. 근데 이건 또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자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도 너무 이거 자기 의견일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축제 때 사회를 봤는데
저희 선생님은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저 이번에 학교 축제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다 사고 나겠다 이런 걸 좀 기존에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 신문에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일마트 사태 대응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행안부에게 국가의 모든 사태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 정치적 추궁. 이런 거는 상대방의 주장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행안부 장관더러 모든 일을 다 해결하라고? 야 그거는 정치적 추궁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견할 수 없는 참사였기 때문에 이 장관에게 사전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죠? 사전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왜? 예견할 수 없는 참사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장관에게 충분한 책임 소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견할 수 없다. 야 사람 앞사서고 날 걸 어떻게 예상했겠냐. 그러면 책임 사유가 없는 거죠. 왜? 우연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국회 쪽은 사고 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재단 발생 중 111시 계속 충분히 예견할 수 반박했다. 이건 지금 계속 견지한다 그러는 입장을 국회 쪽은 이미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회 입장을 좀 추론해보자면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한들 바로 근처에 대응시설이 있었는데 왜 대응을 빨리 못했냐. 그건 행안부의 책임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겠죠. 법 위반 정보가 중대한지에 따라서도 양쪽 주장은 엇갈렸다. 이 장관 쪽은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고 있더라도 직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 방임, 포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겠죠. 하지만 그죠?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다. 이 장관은 그냥 본인의 역할에 있었을 뿐인 거고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대비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것 뿐이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따라서 의도적으로 방임, 즉 의도적으로 버려뒀거나 혹은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국회 쪽은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이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팩트를 놓고 갈등하는 사항이 있고 의견을 놓고 갈등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팩트죠. 헌법상의 직무를 과연 이 사람이 저버렸냐 저버리지 않았냐 그걸 놓고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렸다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 즉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측의 변론 준비를 기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위법의 중대성까지 입증해요. 중대성 또한 위법 여부.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해왔다. 그죠? 고위공직자의 탄핵 자체를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강의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데 좀 중요한 연락이 와서 여러분 이것 좀 읽어보고 있으세요. 근데 파이로트 주스업을 많이 쓰는구나. 저도 좋아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거기까지 그치 얘기했죠. 중대성까지 입증되어야 된다. 결론은 고위공직자 탄핵시키는데 물론 위법했을 수 있겠지. 노상방뇨 한 번 했다고 바로 탄핵시키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헌법재판에서는 위법의 중대성 여부를 두고 양쪽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 같다. 양쪽은 뭘로 의미하겠어요? 여기서 양쪽이라 함은 국회, 그다음에 뭐 정부 이게 대립하겠죠. 왜 이러냐? 자 다음 봅시다. 대통령제 권력 분립의 필요성.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함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뭐랄까 사전 같은 걸 찾아본 것 같아요.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함부로 사용될 수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한 곳에 집중.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다 분담하고 있잖아요.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이렇게 뭐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정부에서는 살림을 꾸려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부 대통령이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어. 재판도 대통령이 해. 대통령님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형. 네 이렇게 하고 법도 대통령님 이번에 이거 뭐 공물법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켜. 예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 저놈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사형시켜. 예 입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입법권을 대통령한테 있으면 허수아비가 될 테니까 야 그냥 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좀 이상하고 내 아들이랑 딸 다 국회의원 시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대다수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계는 권한을 나눠 맡도록 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삼권 분립. 각 국가기관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죠?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 너무 당연한데 이걸 몰라? 법을 일상생활 정하는 이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법을 정하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 권을 맡기고 있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자 여기서부터 주의.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국민의 기본을 보호하고 헌법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좀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삼권 분리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도 따로 기억을 해두자. 대통령제는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정부의 형태로 의회 다수당에서 수상을 지명하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별도로 선출된다. 그죠?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다수당의 총재 대장이 총재는 좀 이상하다. 다수당의 수상이 이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의회를 통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의회를 통해 행정부 구성이 아니라 행정부 구성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회가 독립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 독립하는 가운데 견제를 통해 견제가 핵심이죠. 서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보통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행정부는 입법부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없다. 그치? 행정부가 입법부에 야 이거 법률안 좀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다 견제 수단인 거예요. 임명 동의권이라든지 탄핵 소추권 다 이게 뭐예요? 견제 기능이에요. 견제 기능. 대통령 제하에서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독재 정치가 나타날 수 있고 당연하죠. 또 의회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 이를 중재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이것도 핵심이죠. 중재할 적절한 수단이 없어요. 대통령의 행정부랑 피 터지게 싸워버리면은 뭔가 학교 같으면 애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중재를 하고 밀게 가능하지만 대통령이랑 행정부 사이에서는 이걸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둘이 화합을 해야 돼. 둘이 합의를 봐야 돼요. 장점도 있네. 독립하여 안정적인 국정을 구성할 수 있다. 발음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발음이 너무 새 중간에 바보도 아니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생활동 봅시다. 자료 1에 기억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적 다수결 원칙보다 많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보자. 알아서 조사하시고요. 자료 2에서 니은의 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의회가 탄핵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 조사해보자. 알아서 조사하시고요. 자료 3은 대통령제와 권력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이다. 그런가? 제가 말했죠. 사전 같다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거네요.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일어나는 사례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얘기하고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런 거 난리 났었죠. 전두환이 더 심한가? 체육관 선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입법부 행정부는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사례. 난 다 조사하라는 내용이네. 알아서 조사해보세요.
오케이,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보겠습니다.